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노상원 계엄 수첩에는요, 정치인에 대한 뭐 사살, 그리고 수거 대상 표현도 있고, 북한 북방 한계선이죠. NLL에 대해서 북의 공격 유도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정말 내란을 넘어서 북한을 자극해서 자신의 정권이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이 나도 괜찮다고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서류도 받지 않고요, 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변호사님도 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 모습, 그리고 이에 또 응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나 또 한덕수 권한 총리까지 과연 이게 맞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동조를 하는 건지, 전쟁 얘기까지 나왔는데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이 얘기 비롯해서 많은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 자, 12.3 내란 관련해서 정황들이 계속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직 퍼즐이 맞춰지는 단계인데 관련해서 남은 퍼즐이 뭔지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도균입니다. 네. 자, 전직 수방사 사령관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 12.3 내란 또 계엄 사태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요? 예. 2024년 대한민국에서 네. 이 비상 계엄 사태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네. 아니, 군 생활을 한 저도 이렇게 당황스러운데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참담하겠습니까?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고 하여튼 분노가 생기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지금. 네. 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계엄 예. 수첩이 지금 확보가 됐다고 하는데 북방 한계선에서 NLL 북의 공격 유도 이 메모가 발견됐는데 예. 이른바 이거를 좀 북풍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예. 아마 이 내란 속의 그 윤석열과 김용현은 아마 최초에 네. 북풍과 연계시켜서 비상계엄 사태를 끌고 가려고 했을 겁니다. 아. 그래서 아마 아시는 것처럼 그 남북한 접경 지역 일대를 포함한 네. 뭐 무인기 평양 침투를 수차례 시켰다든지 음흠. 또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준비를 하고 뭐 서북도서 해상 사격 훈련을 강화하는 등 하여튼 북풍과 연계된 그런 대북 위협 조치들을 꾸준히 한 것들을 보면 네. 요게 비상계엄 사태를 북풍과 연계시키려고 했는데 네. 북한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은 거죠. 북한이 만약에 이 자극에 말려들었다면 국지전이나 전쟁 가능성도 있었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아하. 네, 아마 이 저 접경 지역 일대에서는 네. 국지전, 그러니까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상황이 발생해서 네. 그 상황이 어디로 번질지 음흠. 정말 아찔한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그걸 빌미로 네. 아마 비상계엄 사태를 끌고 갔을 것입니다. 아. 그 내용들을 우리 노상원이 꾸준히 김용현에게 네. 조언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북한보다는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을 들어서 비상계엄 예. 또 내란으로 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수첩에 보니까 국회 봉쇄도 있고요. 예, 예. 사살이 있어요. 사살.
예. 또 판사, 정치인, 수거 대상 이런 표현이 있던데 이런 표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비상계엄 사태가 그 해제되지 못하도록 끌고 갔어야 되고 예. 또 이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얄팍한 그 정략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체포 구금하고 또 주요 지기자들에 대한 그 어떤 체포 구금 행위를 벌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통상 이게 군대 용어입니까? 수거 대상, 사람을 수거 대상으로 쓰고 뭐 사살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까? 사살은 당연히 뭐 우리가 전투를 대상으로 할 때 쓸 수 있는데 수거 대상이라는 야, 것은 이거 쓰레기가 수거 대상 아닙니까? 네, 그럼요. 군사 용어로 그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아하, 그것도 아닌데 하여튼 용어를 썼다라는 건데 이거 말고도 이 노상원 이 네. 수사 2단을 또 사조직으로 운영하려는 정황도 있었는데 수사 2단 이 조직은 뭡니까? 이 경찰이 확보한 그 문건 언론에 나온 걸 보면 뭐 수사 2단을 만들어서 60여 명 규모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네. 뭐 정보사령부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들로 했다는데 아마 이제 이 조직의 첫 번째 임무를 중앙선관위 서버 확보하고 아하. 그 선관위 직원들 예. 구금 체포하는 뭐 그런 임무를 줬다고 하는데 정말 한심한 행태죠. 이게 예. 사실은 이런 조직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만든 거잖아요. 당연하죠. 수사 예. 2단 이래가지고 요 예. 선관위 부정선거 이렇게 만들어내서라도 해보겠다 이런 걸로 보이네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아 예. 근데 문제는 이 사람 전역한 지도 오래됐고 불명예 예. 전역을 했는데 전 사령관인데 어떻게 이렇게 민간인 신분에서 현역 군인들한테 지시를 하고 막 명령을 내리는 겁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아주 불가능한 일을 예. 지금 저 얼토당토하게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아마 그 이유는 이 김용현이라는 이 국방장관이라는 자를 뒷배로 해서 네. 진급에 목매 있는 우리 그 군 후배들의 정서를 악용하다 보니까 네. 이 민간인 그것도 그 불명예 전역한 자의 이 언행에 우리 그 현역들이 말려 들어가는 이런 추한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예. 이 사람 노상원이 말고 이렇게 민간인들이 또 혹시 더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령관님? 이거는 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네. 아마 그 김용현과 가깝게 지냈던 아하. 그 예비역들 음. 예비역들이 아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충분히 이번 그 비상사태 이 반헌법적 내란 행위에 네. 그 동조했을 가능성을 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저 뭐 개인적 질문이기도 한데 저도 군대 생활 뭐 제가 법무장교에서 오래 했었는데 예, 10년 정도 했었거든요. 예. 제가 아는 장군 출신 중에 보살이 되거나 이렇게 무속하시는 분은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혹시 사령관님 있습니까?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전역하고 이제 장군인데 예. 보살이 돼가지고 무속을 하시는 분, 뭐 무속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하죠. 예. 그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명색이 사관학교를 나와서 네. 평생 군대 생활하면서 장군까지 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언론에 비춰지는 걸 보면서 우리 장병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켜볼까? 네. 그게 그게 더 부담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또 예. 충격적인 게 이번에 이 내란에 전차 장갑차를 운영하려고 했던 게 좀 드러났어요. 특히 네. 파주에는 2기갑 여단, 93의 여단장을 정말 휴가까지 내게 만들고 정보사에서 대기시켰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충격적입니다. 당연하죠. 네. 아주 한심한 행태입니다. 이기갑 여단이라는 것이 과거 6.25 때 북한이 전차를 앞세워서 그 들어온 주력 축선이 일본 축선입니다. 네, 문산 그쪽이죠. 그렇죠. 파주 문산. 예,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이기갑 여단을 그 일본 축선상에 배치한 정말 핵심 부대인데 네. 아니 이 부대의 지휘관이 그것도 그 내란 동조자 노상원의 동조해서 네.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네. 그런 참담한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상관한테 보고를 안 하고 휴가가 가능합니까? 기갑여단장 위에 뭐 군단장이나 뭐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전혀 정상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예. 내란에 동조한 행위가 예.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그 판교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부대에 전화해가지고 전차 출동하라 뭐 참모장이나 이 밑에 지시를 내렸으면 전차가 출동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않을까 벌어질 수 생각도. 있었죠. 아하. 이 이기감 여단은 45년 전 네. 12.12 사태 때도 서울 지역에 맞습니다. 출동한 그 부대입니다. 아.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예. 충분히 가능했다. 전차가 와서 포 몇 발만 쏘면 군중들이 다 흩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심각하죠. 심각한 일이 생겼을 수도 이 있었다. 전차 장갑차가 네. 서울 지역으로 진입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그 사회 대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구삼의 여단장 수사 2단장이 되려고 했다. 이게 여단장한테 수사를 맡긴다. 이것도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구삼회가 그러니까 수사 이 2단장? 노상원이 예. 자신과 과거부터 깊은 인연을 맺어온 음흠. 이 인원을 네. 호소해서 임무 수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진급에 목매인 이 장성이 음흠. 그 진급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뭐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아니 근데 생각해봅니다. 구삼의 여단장 준장이잖아요. 준장이면 모를 만큼 준장이죠. 올랐던 거 아닙니까? 올날 만큼 올랐죠. 더 근데 오르고 싶어서. 동기생들은 그럼요. 동기생들은 다 사단장 나가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 노상원이 예. 자기와 인연을 맺은 인원을 포섭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도록 그 악용한 거죠. 예. 자, 노상원도 있다면 지금 또 주목되는 사람이 문상호 정보 사령관입니다. 이 사람 그렇죠. 블랙요원 그 명단 유출로 직무가 배제됐다가 예, 그때 예. 결정은 신원식 전 장관이 내린 건데 김용현 그렇죠. 장관이 취임하면서 그 결정이 뒤집어졌어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문상호 사령관 직무 배제 조치 또 이걸 중단시키는 거하고 계엄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개연성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네. 왜냐하면 문상호를 아마 유임시키는 조건으로 계엄의 핵심 동조자 역할을 맡겼을 겁니다. 아하. 특히 그 문상호는 노상원과 네. 또 과거부터 깊은 인연을 맺어온 인원이기 때문에 네. 아마 노상원이 김용현을 작용해서 네. 문상호를 위험시키고 계엄의 핵심 동조자로 예. 아마 활용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결국 김용현 장관이 문상호의 직무 배제를 해제시켜줬고 HID 요원 소집 같은 것들을 문상호 사령관이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용현 장관하고 문사령관하고 두 사람 관계가 상당히 친밀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무연이 두텁고 그리고 과거부터 노상훈과 문상호의 이 커넥션은 네. 다른 인원들의 그 전원에 의하면 매우 깊었던 걸로 아하.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상원이 네. 이 정보사령관 하는 문상호를 계엄에 끌어들이는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정보사가 계엄의 중심에서 동조 역할을 하는 동조 세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정보사가 큰 역할을 하려고 했었고 그 역할 중에 HID를 좀 활용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특히 소요 내란 사태를 좀 만들어서 외부적 계엄 상황이 안 된다면 내부적 계엄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본 거 아닐까요?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네. 아마 수사 2단이라고 그 HID 인원까지 포함한 그 병력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네. 아마 첫 번째 임무는 중앙선관위 서버 확보하고 선관위 주요 지휘자들 구금 체포하는 것. 예. 그리고 그 후에 아마 2차, 3차 임무로 그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네. 우리 소요 및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음흠. 그런 역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아하. 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예. 네. 자, 결국 뭐 지금 HID 이용해서 소요 사태까지 그래서 계엄 상황을 쭉 유지하려고 하고 또 이 국회의원들 만약에 구금만 해놓으면 국회의원에 의해서 계엄 해제는 불가능한 한 거니까 시작은 그렇죠. 부정선거지만 유지 자체는 소요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계엄 상황이 계속 되어야 된다. 이렇게 아마 그럼요. 했을 것이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야, 이런 계엄을 이렇게 짰다라는 건데 어제 보던가요? 보면 윤석열 그 계엄 얘기를 했을 때 당시 신원식 장관이었는데 상당히 그걸 반대를 해가지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하고 싸우기도 했다. 은성을 높이면서 또 네. 그 이후에 결국은 신원식 장관은 경질되고 안보실장을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신원식 그 안보실장은 이 계엄 내란 사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봐도 되는 겁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보지 왜냐하면, 예. 그 뭐 조직 내부에 네. 조직 구성원 간에 뭐 이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음흠. 결과론적으로는 내란 숙의 윤석열의 핵심적인 동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다. 예. 네. 그럼요. 아마 그 과정상에 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예. 결과론적으로 신원식과 김용현의 동조하에 음흠. 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숙의 윤석열이 할 수밖에 없었고 음흠. 아마 누가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의 뜻을 네. 들었느냐 안 받들었느냐 음흠. 받들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로 이렇게 그 볼 때 네. 윤석열 입장에서는 예. 김용현이 자기의 뜻을 더 행동적으로 그 뒷받침할 수 있었다. 뭐 이 정도지. 예. 그 두 사람의 그 차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금 예. 군인들은 많이 구속이 됐습니다. 사령관들하고 예. 직접 개입했던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도 구속이 됐고요. 예, 그랬죠. 민간인들 특히 뭐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내각에 예. 있는 사람들이나 이건 김용현 말고는 아무도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게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군인만 이게 했을까요, 지금 진짜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 뭐냐면, 심각하다. 예. 예. 12.3 친이 구태타가 벌써 그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나고 있는데도 그렇죠. 오늘 24일이니까 21일째입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을 수사 체포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예를 들면 청와대 안보실에 방금 언급한 신원식 네. 또 그 밑에 그 인성한 NSC 2차장 네. 국방비서관 뭐 이런 인원들 대통령실에 있는 인원들이 전부 계엄 대책회의에 다 참가했던 아, 인원들. 그러면 왜 구속 안 이 시킵니까? 인원들이 그렇지 예. 이 인원들이 문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금 정상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럼 증거인멸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죠. 아니, 그다음에 그 외에도 지금 예. 계엄에 동조했다는 내용들이 충분히 식별되고도 남는 인원들이 네. 전혀 지금 저 수사를 받거나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예. 굉장히 위험스러운 지금 상황입니다. 아니, 아마 국민들이 이해 네. 못할 겁니다. 예. 군인들만 지금 서로 자백해서 긴급 체포 구속되고 지금 당연히 윤석열 입장에서 군인만 썼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당연하죠. 자기 네. 손발을 안 쓰고 군인 쓸 일이 말이 됩니까? 그럼요. 그런데 네. 이거를 감놔두는 게 지금 그러면 증거인멸하고 다 조작할 거 아닙니까? 하도 그런 거 그게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이야. 빠른 시간 내에 예. 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우선 네. 직무를 배제시켜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네. 계엄에 동조했다는 그 내용들이 확인되는 대로 네. 그 인원들은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게 지금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조치입니다. 직무 배제뿐만 아니고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위원장님, 우리 사령관님 보시기에 아직까지 뭐 못 밝힌 내용이라든지 수사가 좀 더 돼야 되는 부분, 또 더 드러나야 될 부분, 이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동조한 인원들 중에 네. 아직도 그 수사를 받거나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원들
빠른 시간 내에 음흠. 수사하고 직무 배제시켜야 되고요. 네. 그 인원들 중에서는 지금 청와대 안보실, 방금 얘기한 안보실뿐이 아니라 국방부 합참에도 그런 인원들이 다수 포진돼 있습니다. 합참에도 있다. 예. 그럼요. 국방부 합참에도. 왜냐면 그날 정보사에 네. 그 모인 인원들 중에는 구삼의 장군뿐이 아니라 음흠. 국방부 정책기획 차장하던 방정환 그 장군도 현장에 있었어요. 아, 이 그왜 인원은- 그 사람 안 잡아넣습니까? 그럼요. 이 인원은 김용현이 가장 그 신뢰하는 그런 측근 인원이고 이 인원과 함께 그 상관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게 국방부 정책실장, 정책기획관. 당연히 김용현이 예.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행위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국방부의 정책실이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당연히 개입이 그런 됐을 상황. 건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북풍과 관련돼서도 음흠. 지금 수개월 동안 북풍과 관련된 조치들이 네. 꾸준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조치에 관여한 인원들, 음흠. 합참의 작전본부장, 합참 차장, 그리고 지작사령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금 현 지작사령관 강호필 장군을 비롯한 이 인원들에 대한 음흠. 수사가 병행되어야지 네.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이 반헌법적 내란 행위의 퍼즐들이 네. 사실은 맞춰지고 이 인원들이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들을 하지 알겠습니다. 예예. 예, 빨리 좀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이 소환 조사 이것도 빨리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구속이든지 빨리 해야죠. 수사하고 체포시켜야죠. 예, 체포해야 당연히. 됩니다. 너무 안타깝죠, 사령관님. 예. 속상합니다, 진짜로. 그렇지만 속상한 만큼 더 진실을 밝혀내가지고 엄단해야 됩니다. 내란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정확하십니다.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시킨다고 합니까? 어때 군인들이? 예. 알겠습니다. 절대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정치 현안 풀어보겠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신인규 변호사, 항의두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얘기 나누는 중에 좀 수방 사령관 하시던 김도균 전 장군하고 금방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제가 좀 의문 났던 게 군인들만 쫙 잡혀가고 군인들만 했겠어요? 제 생각에 군인들만 했을 리가 없잖아요. 자기 바로 옆에 윤석열 바로 옆에 손발들이 있는데 손발들한테 안 물어보겠어요. 그리고 왜 이거를 군인들 딱 그 야전의 군인들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이런 사람들만 붙잡혀 간 상황 같아서 수사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군 쪽만 네. 이제 수사가 집중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 의심스러운 것은 대통령실에 있는 그 안보실 라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 라인 내지는 정부에 있는 국무위원들. 그러니까요. 물론 뭐 소환 조사를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한 명도 지금 구속된 사람이 정부 없어요. 내각 쪽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강화된 신속한 수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렇게 철저하게 좀 약간이라도 문제가 되면 저는 이게 민주주의의 적 아니겠습니까? 외환죄까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북한에 막 총 쏴가지고 전쟁 나도 상관없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이걸 왜 가만 놔둡니까?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뭔가 군복을 입은 사람들만 지금 잡혀가니까 그렇죠. 겉으로 그냥 양복 입고 그냥 예. 얼핏 지나가다 봤을 때는 사람들이 못 알아볼 사람들이 사실 이런 짓 같이 저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이버 심리전 여론전을 계속 경고하고 다니는 이유가 지금도 온라인상에서 내란 정당화하는 논리들을 막 퍼뜨리고 있습니다. 다 잡아넣어야 됩니다. 제가 결국에는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보면 네. 하나 이제 이재명 대표 악마화 이건 뭐 다들 아실 테고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이번에 농민 악마화 하려다가 남태령 대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심지어 경찰이 그걸 다 농민들 책임으로 떠넘기려고 하다가 그거에 열받은 2030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거리로 나간 거고 밤새서 거기 거리 지켰고요. 네. 그리고 결국엔 그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 사람들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그런 사람들도 다 내란의 지금 공범죄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연예인 악마화. 지금 용기 내서 연예인들. 소신 발언한 연예인들 잡혀 아이유. 찍혀가지고 예. 아이유 뭐 무슨 CIA에 신고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던데 심지어 이성환 씨는 구미시 측에서 멋대로 그냥 콘서트를 취소해버렸습니다. 이후로 이제 그 신속하게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했는데 네. 지금 이런 악마화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국민들의 불안함을 계속 키워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관련자들 저 헤드들부터 싹 다 잡아가야 됩니다. 싹 다 잡아가면 이런 악마화라든지 이런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는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아니 뭐 재판 이거 다 법적 책임 다 응하겠다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짓말을 금방 드러났어요. 아니 서류를 자꾸 안 받고 그러다가 헌법 재판 안 받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아니 27일 날 너 서류 받은 걸로 보고 27일 날 그대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네. 이제 발송송달로 이제 간주를 해서 이제 내란 수계 윤석열의 수치인 불명이라는 이제 송달 거부와 무관하게 절차는 원칙대로 진행하겠다,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헌법재판소의 의지가 담긴 네.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윤석열의 태도를 보면 본인의 과거 검찰로서 공무원으로서 살아왔던 자기 부정이기도 하거니와 지금 거의 올바른 판단력을 못 하고 있구나. 역시 내란 DNA가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지금 이성이 돌아가고 있지 않는 이런 네.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수치인 불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치인이 분명한 것 같아요. 주치인이다. 술 챘다. 저는 지금 술 먹고 자빠져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그리고 저 서류 송달도 못 받고. 웃기지만 뉴스 다 나오잖아요. 언제 나오라고. 뭘 자꾸 저는 이런 것도 웃긴 거예요. 법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막 변호사로서 이렇게 막 함부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다 나오잖아요. 27일 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상당히 양심이 불량하고 죄질이 불량하고 인간입니까 이게. 태도가 나쁘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더 엄정한 판단으로 윤석열에게 더 불리한 저는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인간입니까? 아니 법적으로 자기가 하겠다면서요. 책임질 거 지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법치주의 타령하고 자유민주주의란 말도 사실 되게 뭐 문제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 얘기를 그렇게 해놓고 정작 자기가 그걸 다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전부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프레임 씌워놓고 자기가 했던 말들 고스란히 자기가 다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뭐 더 이상 타협의 여지도 없고요.
지금 특히 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이게 공소시효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온라인상에서 그 심리 전담반이 움직이는 거랑 별개로 일반 그 네티즌들이 또 그런 얘기들 하는 것도 싹 다 캡처해 두고 모아둬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심각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좀 대통령으로 윤석열이가 계속 저 자리에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네티즌들도 막 그 비싼 사람들 글 쓰고 반복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 외환 이런 행동들을. 그래서 빨리 좀 조사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변호사 선임 관련해서 변호인이 이렇게 미구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변호인을 못 구했다. 예. 그러면은 뭐 모든 절차에서 면제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모든 범죄자가요 다 변호인 선임 안 해버리고 소환도 거부하고 네. 계속 그냥 절차 지연시켜가지고 수사를 마비시키고 사실상 방해하는 그렇죠. 이런 절차로 빠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수사기관이 왜 윤석열의 소환 거부, 뻔히 예상되는 소환 거부에 대해서 왜 시간만 주고 왜 증거인멸할 수 있는 기회만 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도 사실 탄핵 심판,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 대해 가지고는 국선 대리인 규정이 명문으로 있진 않지만 준용 규정에 따라 가지고 뭐 결국 변호인 선임 안 한다 그러면 국선 변호인 대줘야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건 충분히 절차가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고 지금 윤석열이의 전략 자체가 무슨 뭐 변호인 성실한 변호인 구하고 있습니까? 그냥 본인의 재판을 막아줄 사실상의 석동현 같은 약간 사짜 느낌이 많이 나는 내지는 비선식의 엉뚱한 소리하는 변호사 구하다 보니까 변호인을 못 구하고 그걸로써 지금 절차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거든요. 아까 뭐 양심 얘기도 하셨고 인간이냐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참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누릴 거 다 누리고 온갖 범죄의 끝판왕까지 저지른 인간이 최소한의 뉘우침과 최소한의 일말의 양심도 없는 태도를 저렇게 보인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인간적인 정말 뭐랄까요? 그냥 정내미가 떨어진다 그럴까요? 아마 네. 많은 분들의 마음이 좀 그렇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앞에 말씀 다 동의하고 그 지금 신인규 변호사님 같은 찐 보수주의자들 그 이런 분들이 지금 더 열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니 보수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짓거리를 저질러? 이건 보수의 정말 뭐 책으로도 쓰셨지만 보수의 종말에 불러온 장본인입니다. 근데 네. 그거를 쉴드 친다는 저 내란의 힘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앞장서서 비판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쭉 온라인상의 이런 여론 흐름들을 보면 야 신인규 저 민주당 가려 저런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들 공격할 때도 아하. 아니 아이유 실망했다. 예. 아니 그 박은식이라는 전 국힘 비대위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언론에서 그걸 보도를 쏟아내는지 모르겠는데 아이유 정치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보수 진보 여야 할 문제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민주당 편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윤석열이란 내란 수개범과 그 공범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프레임 장난질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프레임 장난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힘도 지금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 한덕수도 그렇고 윤석열이 계속 구속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저는 황희두 이사님께서 네.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윤석열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서 저는 동일한 비난을 저는 가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이제 문제되는 게 내란 아닙니까? 네. 내란에 대해서 왜 토론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요. 내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이름,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포고령에 진짜 써있던 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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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처단을 지금 내란 수괴와 내란범들 일동들에게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처단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법 절차도 존중하지 않아요. 사법 절차로 평생을 밥 벌어먹었던 인간들이 그 절차를 지키지 않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이는 자기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전 국민 앞에 나와가지고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서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든요. 입만 떼면 거짓말이에요.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이런 자를 더 이상 놔둘 이유가 없는데 네. 놔두고 있고 또 거길 편들고 있고 또 정치 선동을 하고 있고 저는 이거 굉장히 대한민국 사회에 저는 매우 이거는 너무나도 큰 해악이다. 저는 이번 차제에 네. 이런 세력들의 준동을 저는 아주 엄격하게 맞습니다. 엄단하고 맞습니다. 이번에 끊어내지 않으면요, 전 이 해악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은 저는 상상을 초월한다. 누구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여차하면 북한 자극해서 아니면 또 여차하면 또 국회의원 체포해가지고 내가 좀 왕이에요 왕? 조선시대입니까? 아 조선시대도
계엄은 근데 안 하죠. 조선시대에도 저런 양심 없는 인간은 없었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저는 지금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명확하게 딱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대상을 놓고 봅니다. 뭐냐면 하나는 이제 공화국의 적이냐 아니냐. 네. 지금 이거 명백하게 윤석열과 내란 수계범 그 공범들은 공화국의 적으로 규정해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공론장의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공론장의 적은 대표적으로 이준석 씨요. 또 이준석 얘기하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준석 씨 지금 딱 탄핵 가결되자마자 BBC 나가가지고 무슨 언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대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서 온라인 공론장을 이상하게 더럽히고 있습니다. 막 양비론으로 가게 만들고 네. 그리고 오프라인엔 또 정강훈 같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명백하게 공론장의 적입니다. 그래가지고 공화국의 적과 공론장의 적 이들에 대해서 편에 설 거냐 아니면 이걸 처단할 거냐 요 둘 중 하나밖에 없지 무슨 뭐 보수 진보 여야를 나누고 맞습니다. 있습니까? 그 윤석열 얘기 좀 더 해보면 수사보다는 뭐 탄핵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글쎄 두 개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뭐 선두를 따질 필요가 있나 무슨 생각을 갖고 하는 얘기인지 그냥 막 던지는 얘기인지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쪽에서는 네. 말도 안 되는 이제 궤변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끝까지 자기 범죄에 대한 진상 규명, 처벌 지연시키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윤석열이가 범한 죄가 내란죄거든요. 내란죄는 형사처벌의 끝판왕이에요. 심지어 대통령이 갖고 있는 불소추 특권이라는 헌법상의 특권에도 포함이 안 되는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강력한 범죄입니다. 국가에 대한 반역이고 민족에 대한 반역이고 국민들에 대한 뒤통수 반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내란죄 저지르면 바로 체포 구속시켜가지고 처벌하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죄를 저지르는 장본인이 이제 와가지고 뭐 탄핵이 먼저니까 수사는 지연돼야 된다. 그 자기 주장일 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게 더 국민들한테는 염치 없는 짓이고 지금 해야 될 일은 윤석열에 대한 신병 확보 이거 가장 먼저 해야 되고요. 네. 형사 절차는 형사 절차대로 벌을 주는 거니까 그대로 갑니다. 원트랙이고 또 하나의 투트랙은 대통령에 대한 헌법 심판 그러니까 탄핵 심판은 헌법 재판인데 징계 재판이에요. 네. 잘못한 사람 이거는 벌 주는 게 아니라 징계. 파면시키는 거죠. 파면. 너 직을 그치 뺏는 가지 겁니다. 마라. 직을 뺏는 거라서 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같이 가야 돼야 되고 된다. 둘 다 신속하게 돼야 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 따지면서 대통령의 방패막을 가지고 뭔가를 좀 더 이어가 보겠다. 저는 뭐 굉장한 망상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것도 저 충격적이었거든요. 이것도 보도가 뭐 본인들이 의도해서 냈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에 탄핵까지 답답하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이건 어떤 뭡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살인마들도 네. 아니 사람 몇 명 죽였다고 날 이렇게까지 몰아가냐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오는 기사들 보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모든 걸 다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뭐 정보사 그쪽에서 수첩 내용이 일부 공개되는데 뭐 아니 뭐 사살이라는 사살 표현이 나와요, 나오고 사살. 무슨 뭐 정치인 언론인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심지어 선관위 30명 구체적으로 저렇게 잡겠다고 네. 뭐 복면에 케이블 타이 얘기까지 나와서 뭐 비연벙커로 끌고 가겠다. 거기에 야구방망이 얘기는 또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기사들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맨날 그 새벽에 막 속보 언제 뜰지 모르니까 그것만 보고 있는 거고 그거 보다가 지난 주말에 그래서 남태령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엔 앞에 쭉 말씀 주셨듯이 윤석열 그 옹호하는 내란의 짐은 더 이상 우리가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봐서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말한 것처럼 어제 그 수첩 자체가 노상원의 수첩이 좀 충격적입니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야 NLL 가가지고 그리고 정치인들, 판사들 또 검사는 빠졌더라고요. 정치인, 판사, 종교인 뭐 검사는 빼고 사살, 국회 봉쇄. 그 내용 자체가 되게 충격적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 수거 뭐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놀머시 바이어스라고 이 정상화 편견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을 겪으면 판단력이 좀 멍해지면서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어떻게든 정상화 되겠지.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오히려 대응하는 그 바이어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요. 내란 중에서도 친위 쿠데타고 가장 질적으로 더러운 짓을 지금 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화국의 뭐 적이라는 표현으로도 매우 부족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도모했을 뿐만 아니라 실행까지 한 겁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과거에 통합진보당 해산될 때 내란 음모 그러니까 준비 모의만 했다라는 것으로도 당을 없애버렸어요. 이석기 아로. 당을 없앴습니다. 네. 근데 이 자들은
내란을 실행했고 그 내란을 실행한 내용도 들어보면 뭐 장갑차가 아니라 무슨 기갑부대가 나와요. 네. 그리고 무슨 체포조가 아니라 무슨 사살 얘기 나오고 뭐 암살조 얘기도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이게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또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게 정상이 아닌 가장 비정상의 끝판왕인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약간 그 면역 비슷하게 돼가지고 조금은 좀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좀 가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더 부추기는 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침착하게 이 상황을 들여다보고 이게 얼마나 극악무도한 짓이냐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만약에 계엄이 성공됐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살됐을 수도 저는 있지 않나요? 반정부 인사로 뭐 사살되던가 아니면 끌려가서 불법 체포했는데 그 사람들이 고문 안 하겠습니까? 끔찍하죠. 아. 근데 그게 나는 아닐 거야. 우리가 지금 계엄이 성공 못했으니까 막았으니까 그건 없었을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심각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자, 생각이 이런 듭니다. 상황에서 윤석열 조사가 필수적이에요. 진짜 사살시킨 얘기를 했는지 국회 봉쇄 이런 거 다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게 계속 얘기를 했지만 군인들은 쫙 다 지금 잡혀 들어갔지만 참모진이 당연히 시켰을 거 아니에요. 참모진. 내각에도 있을 거고 지금 국민의힘도 지금 문제되는 사람 많고 그렇다면 빨리 조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소환을 불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끌면서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만 막자 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노골적이라서 이제 사람들도 너무 기가 막히다, 황당하다, 뭐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그 전두환 전 사위라 불린 윤상현 씨의 네. 망언을 보면서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무슨 뭐 몽둥이가 답이라면서 아. 그 농민분들 향해서도 그렇게 또 조롱을 하고 막 겁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엔 국민의힘이 무슨 목표를 갖고 있냐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왜 이재명 악마와 오로지 반 이재명 이 얘기만 그 한다고 생각하냐면 그 실제로 현수막도 뭐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거 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런 거 할 때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이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만 하면 다 이재명 대표 얘기만 하는데 내란했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덕후라고 좀 요즘 젊은 네. 2030 여성들 주축으로 된 그 당원 혹은 그냥 그 당원은 아니더라도 이런 활동하는 시민들은 이걸 또 역으로 뒤집어가지고 그래서 뭐 리버스로 이재명은 됩니다. 이걸로 또 대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어설픈 그 올드한 꼼수 방식으로 이 내란 국면 넘어갈 수 없다. 이건 여태까지 해왔던 정치 그 프레임 장난질이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앞에 말씀드린 전두환 전 사위, 네. 윤상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박제를 하고 그 말고도 이걸 정당화하는 네티즌들이나 인플루언서들 너무 많거든요.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 박제를 해둬야 다 된다. 박제를 해둬야 이걸 된다. 보시는 분들도 다 보시면 눈에 띄면 일단 다 모아두고 나중에 이게 신고센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거기에 다 모아서 제보해야 됩니다. 네,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의 내란에 준하는 국가 반역 사태를 저는 잘 극복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광복도 기억이 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군사 쿠데타를 두 번이나 겪었습니다만은 87년 항쟁도 마찬가지고요. 네. 결국 우리가 시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극복을 해온 역사거든요. 그래서 전 이번에도 그 저력의 힘을 믿는데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은 과거부터 왜 이 역사가 반복되느냐. 결국에는 친일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했고 독재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해서 독재라고 못 부르고 뭐 산업화 세력 내지는 권위주의 세력으로 우리가 포장을 했고 이제 와서는 이 윤석열이가 검찰 정치 그리고 친위 쿠데타까지 네. 다 모든 걸 다 해버렸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부안해동하면서 선전선동하는 세력들까지 포함한 네. 우리 공화국의 적, 민주주의의 적, 헌법의 적에 대해서 저 이번만큼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서 네. 끝까지 정리해야 된다. 그걸 못하면 전 이 불행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더 강해질 수 있다. 그 적의 세력들이. 전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요. 민주주의가 적 개념을 안 쓰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라는 것을 민주주의의 적, 방어적 민주주의로 부르거든요. 그렇죠. 전 이번에는 이 방어적 민주주의를 반드시 좀 가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동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직에 있던 사람도 문제고 그 부안해동하는 사람들까지 좀 다 해야 되는데 또 한 번 걸리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이 사람 뭐 하는지 뭐 특검법 뭐 사실 공표를 안 하고 있고 또 지금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금 해달라고 하는데 원식 의장이 요청했는데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 한 권한대행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사람.
이건 더 이상 뭐 타협이나 우리가 뭐 시간을 기다리고 뭐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봅니다. 특히 이번에 지난 주말 남태령 대첩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거기서 이제 한덕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대로 드러났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랙터가 실제로 남태령 앞까지 왔을 때는 경찰도 에스코트를 했었는데 거기서부터 딱 막아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막 폭행을 한다든지 유리를 깨부신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건 한덕수가 명백하게 어디에 지금 힘을 싣고 있는가가 보인 것이고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힘을 말씀 주셨는데 대한민국의 그 위기의 순간마다 이걸 네. 극복한 게 독립군과 의병 아닙니까? 근데 항상 이 자칭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전 무조건 엘리트가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요 기회주의 세력들, 친일 세력들이 엘리트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 우리들의 말을 들어 우린 배운 사람이야, 지식인이야 라고 여태까지 장난질을 해온 겁니다. 네. 근데 그걸 제대로 처벌한 선례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거 시간 지나면 잊혀지겠지. 이게 윤상현 같은 사람들의 말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야 1년만 지나면 잊어. 이게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면 뭡니까? 근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니네들은 싹 다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분노가 지금 여태까지 쌓여온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농민의 꿈, 그러니까 그 전봉준의 꿈 130년 만에 이뤘다.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겠습니까? 이건 그 돌아가신 분들의 그 이 꿈, 정신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다 가는 거기 때문에 내란의 짐 세력들은 지금 정신 하루라도 빨리 차리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특검법도 빨리 공표를 하고 헌법재판관도 임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뭐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는 오늘까지 24일입니다. 하지 않으면 탄핵시킬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라고 부르지 말고 네. 저는 간덕수라고 부르는 게 맞다. 간덕수. 계속 끊임없이 간보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뭐 네. 이제 기회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이 간덕수의 행태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저는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원래 간덕수도 날렸어야 됩니다. 내란 공범인데 네. 간덕수까지 날리기에는 국가 신인도와 여러 가지 우리가 국제적인 면이 깎여서 간덕수를 일단은 놓아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려고. 근데 이 간덕수가 정신 못 차리고 지금도 중간에서 교묘한 기회주의적인 처신하면서 왜 저래요? 왜 저래요? 권성동 원내대표랑 손잡고 아하. 지금 굉장히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간덕수에 대한 탄핵 카드는 전 민주당이 지금부터는 좀 만지작거릴 필요가 있다. 당장 탄핵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만지작거리면서 저는 더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간덕수는 저는 본질이 아니라 부분이라고 봅니다. 본질은 누구냐면 이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 가지고 체포 구속이 되면 간덕수 저 정신 차린다고 보거든요. 네. 아직 법의 무서움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간덕수를 바로 우리가 무슨 뭐 체포를 하거나 탄핵하거나 뭐 그렇게 가야 되는데 당장 할 수는 없으니 저는 내란 수계에 대한 처리를 우선적으로 이번 주까지 하고 네. 또 간덕수에게는 경고를 합니다. 그 제2의 요구권과 거부권 지금 하고 있는데 12월 31일까지는 지금 내란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 시한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럼 간덕수에게는 12월 31일까지 시간은 주되 저는 그 사이에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한 체포 구속으로 모든 노력을 집결하고요. 그게 안 됐을 시에는 전 연말이 지나자 전 새해에 바로 저는 간덕수는 탄핵으로 끝장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이지 않겠나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네. 이 말씀에 하나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장성철 씨 어제 방송을 보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장성철요? 아 왜냐면 지금 이제 신인규 변호사님 보수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분도 이제 보수라고 하면서 방송에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 욕을 해요. 갑자기 이재명 대표 욕을 합니다. 왜요? 뭔 소린가 하고 보니까 왜 한 번에 다 안 쳤냐? 한덕수부터 왜 다 안 쳤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수주의자라면 뭐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의 질서, 안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쳤으면 또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러면 또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나라가 지금 이렇게 불안정한데 있고 또 민주당 탄핵만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네. 그거 듣다가 기가 막혀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보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수 진보할 문제가 아니라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요. 제대로 된 보수주의자들이 이런 위기 국면에서 전 모습을 드러낸다 봅니다. 네. 도대체 어떻게 저런 식으로 기승전 이재명 욕만 하는 게 보수라고 하는 근데 겁니까? 지금 예. 대한민국의 보수라는 세력은 없고요. 수구 퇴행 세력 아니면 기회주의 세력 두 가지로 저는 분류되거든요. 뭐 저 장서철 소장이 수구 퇴행일지 기회주의일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고 저는 올바른 가치와 방향 그리고 지금 이 사태에 대한 본질을 규정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고 여기서 이견을 허용하잖아요. 네. 사회가 완전한 혼란으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쟁을 할 필요가 없고 올바른 방향대로 밀고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간독수에 대해서 바로 탄핵하는 게 맞죠. 근데 그걸 안 한 게 민주당이
인내를 한 거예요. 네. 전략적 인내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간덕수가 끝까지 간을 보면서 본인의 살궁리만 한다면은 저는 지금까지 모아놓은 거 싹 다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간덕수는 바로 탄핵을 시켜야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원칙대로 하면 된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한 체포 구속이 안 되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뒤가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 거기에 전 집중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언론도 문제 같아요. 뭐 그런 평론가들도 있지만 언론이 뭔가 이걸 아직까지 별거 아닌 것처럼 무슨 스포츠 중계하듯이 막 국민의힘이 어쩌고 저쩌고 뭐는 뭐 100, 300, 200명이 필요하니 150명이 필요하니 논란으로 저 가는 거 저는 사실 그게 좀 되게 어색하거나 이거는 뭡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속 그 내란의 지금 세력들의 따옴표를 써준다든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은식이라는 사람이 현역 의원도 아니고 뭔데, 지금 그 국힘 사람? 지도부도 아니고 전 비대위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당직 좀 맡았고 변호사님이랑 같은 상황인데 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보도도 안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IU 정치색 이거를 키워드로 해갖고 쫙 돌리고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른 연예인들도 여기서 목소리 내면 언제든지 죽여줄게. 네. 이런 의도 혹은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저 트래픽 높이기. 그냥 내 거 많이 사람들이 그 클릭하게 만드는 거.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겁니다. 국가가 지금 초비상이라서 네. 자영업자분들 비롯해가지고 지금 모든 시민들이 지금 연말 특수를 못 누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폐업률부터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런 거 한가하게 보도하고 있을 때입니까? 이것도 당연히 그러니까 동조 세력이라고 분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경제라든지 이런 게 최악입니다. 사실 내년 초에 되면 더 큰일 날 것 같은데 뭔가 지금 해결되려면 제가 봤을 때 윤석열 구속 한덕수가 다 받아들여야 되고 탄핵 빨리 진행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데 저는 언론들도 좀 같이 좀 이렇게 해야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정치색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론가들도 마찬가지고 뭐 민주당 뭐 좋아하고 안 좋아 다 떠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자기 얘기하고 뭐 어떻게 이익 따지고 잘못된 거 아니 아닙니까? 그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논란을 만들겠다, 논쟁을 붙이겠다라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보다는 지금 이 혼란을 틈타서 권력의 공백 상태에서 본인이 권력 한번 잡아보겠다는 거 외에는 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내란을 가지고 토론하는 게 어이가 없고요. 그 내란을 가지고 왜 토론합니까? 내란은 진압을 해야 될 대상이지. 그렇죠. 아니 강도가 집에 들어오면 토론합니까? 강도하고 칼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100분 토론합니까? 당연히 칼 제압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 불러서 테이저건을 쏴서라도 강도를 제압을 해야지. 강도하고 어떻게 설득과 토론을 해서 내보냅니까? 그리고 설득과 토론을 하면 제가 백보 양보해서 해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그럼 공직선거법 사안하고 내란죄를 놓고 100분 토론 해볼까요? 100초 안에 끝납니다. 무슨 토론을 100분까지 합니까? 2초면 끝나요. 2초면 끝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교 대상으로 삼는 거 그러면서 본인이 중립을 가장하고 그 권력의 공백기에 민심을 한번 속여서 권력 잡아보겠다 이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네. 내란을 가지고 왜 토론하냐고요. 근데 토론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면서 기승전 이재명으로 가거든요. 기승전 악마화로 가요. 악마화하는 사람이 전 악마라고 봅니다. 악마화를 하는 사람이 악마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논쟁을 하자는 사람들, 그 세력들은 저는 지금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다 보고 네. 그리고 논쟁을 하더라도 어찌 내란과 공직선거법을 비교하겠으며 공직선거법 사안도 굉장히 무리한 기소인데 전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분들은 더 수렁에 빠진다고 봅니다. 내란하고 뭘 비교를 합니까? 내란하고? 배동호 님이 신인규 변호사님 논리 또 황희도 이사님 논리가 확 와닿는다라는 얘기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말고 다른 시사 프로라든지 아니면 또 언론이라든지 보면 뭔가 이쪽도 뭐 양비론 같아요. 여기도 아니 근데요, 그렇고 그건요. 제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럽니까? 패널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진행자의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 진행자 문제입니까? 진행자가 진행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규정할 건 규정하고 전제를 깔고 토론을 붙여야 되는데 토론 대상이 안 되는 걸 가지고 토론을 붙이니까 문제인 그렇죠. 거고 그런 패널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방송 구성에 대해서 제가 뭐 편성에 대해서는 방송을 존중합니다만은 네. 진행자들이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박준 앵커니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맞아요. 네. 아, 여기 계셔서 제가 칭찬하자는 게 아, 네. 아니라 감사합니다. 논쟁을 붙일 사안과 논쟁을 붙여서 안 될 사안을 구별도 못하면서 무슨 진행을 합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됐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뉴스 토마토엔 박지훈이 있다. 이걸로 이제 딱 끝났다 보고요. 실제로 신인규 변호사님처럼 얘기하시는 네. 분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내란 국면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또 생각이 다른 걸로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게 토론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처음에는 제 이제 그 신인규 변호사를 자꾸 뭐 민주당 프레임 씌우고 뭐 계속 이상한 얘기들 하면서 그 조롱하고 네. 낙인을 찍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초창기에는 자꾸 언론이나 이런 데서 뿌려놓은 그 프레임 때문에 그 판을 깔아놨기 때문에 이게 그냥 통상적인 정치적 사안으로 봤을 수 있다 봅니다.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지만 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안개가 거쳐가고 너무 명백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신인규 변호사 프레임 씌우기로 보수 세력을 어떻게 다시 재건할 수 있겠다는 헛된 꿈을 갖고 있다가는 네. 고스란히 역사의 뒤안길로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니 제가 이런 네, 예를 신임 들면 변호사님. 어떨까요? 네.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100분 토론, 1000분 토론 할 수 있어요. 가능하죠. 내용이 되죠. 예. 토론이 생산성이 있고요. 명태균의 여론조작과 선거 개입에 대해 가지고 토론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아니 그거를 뭐 똥개들이나 와가지고 토론하는 거지 누가 토론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아니 똥개 외에 그걸 누가 정당화시킬 수 있어요? 선의의 조언이란 말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의 여론조작에 대해 가지고 토론합시다. 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 자체가 범죄를 비호하는 거예요. 내란이요? 명태균의 범죄는요 내란 범죄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네. 근데 뭘 토론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사회가 아까 제가 방송 말씀하셨지만은 방송의 편성권은 제가 존중하지만 진행자들이 정신이 똑바로 안 박혀 있으면은 자꾸 그렇게 여론이 산으로 가는 거고요. 기회주의자들과 내란 선동 세력들이 그 안에서 숨을 쉬고 그 안에서 기생하는 거예요.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심각해집니다. 묵직해지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국정 공백이 지금 발생한 상황이니까 협의체를 열기로 26일 날 첫 회의 열기로 지금 했던 부분 요거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참여 주체를 지금 뭐 당대표냐 원내대표냐 이 얘기가 있다가 원내대표가 참여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지금 사실은 이 여야 협의체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거는 뭔가 헌법재판관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 수사 이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잘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뭐 솔직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성동 네. 혹은 뭐 윤상현 이런 사람들 하는 얘기들 보면 그 지금 국힘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 기대는 안 되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님 입장에선 그 지금 불안정하잖아요 네. 상황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의지를 많은 국민들께 보여주시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그리고 실제로 정치인들은 진심으로 이걸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다수의 시민들 입장에선 저들과는 무슨 성과를 내겠냐. 이미 우리가 많은 경고도 했고 기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란 동조 세력으로 남겠다는데 네. 더 이상 이제 설득의 여지가 아니다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앞에 쭉 말씀 주셨듯이 이참에 이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전 모든 민낯이 드러난다 봅니다. 여태까지 보수의 탈을 쓰면서 사실은 그 내란 세력들의 공조를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언론과 유착해가지고 악어와 악어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민낯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선명해지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 토론 자체를 아니 예를 들어서 그냥 기분 나쁘다고 사람 죽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100분 토론 합니까? 이런 거 안 토론의 돼, 안 대상이 되죠. 아닌데 아니죠. 그렇게 딱 의제를 다루는 순간 프레임이 딱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 방송에서 토론으로 자꾸 붙이는 것부터 네. 앞으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아하. 생각합니다. 어우,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 가지고 내란 전과 후는 저는 성격 규정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그 전에는 정말 좀 그만했으면 하는 좀 이렇게 말리고 싶은 그런 세력이었다라면은 지금은 내란 이후에 내란을 동조하는 국민의힘은 그냥 수구 퇴행 세력이에요. 왕당파들입니다. 네. 저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도 여야정 협의체 나온다고 하는데 이 국민의힘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 들어왔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에서부터도 유족들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최혜병 특검 때도 수사 외압을 정당화하고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에서도 뭐 민주당 간판 내리겠다라고 했던 원희룡 장관도 생각이 나고 네. 그다음에 공천 개입도 공천 개입을 개입이라 못 부르고 뇌물도 뇌물이라고 못 부르고 이제는 내란을 내란으로도 못 불러요. 네. 내란을 저지른 내란 숙에도 대통령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반헌법적, 반민주주의적, 반공화국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 여야정 협의체에 들어온다 한들 들어와서 내란을 변호하고 내란에 동조한 자신들을 정당화시키는 논리 외에 뭘 더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야정 협의체 하는 거는 뭐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나름의 고육직책인 거는 이해는 하겠으나 네. 내란 동조 세력, 수구퇴행 세력 국민의힘이 들어오는 한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더 방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안 두는데 워낙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도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조금 더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거 시간 낭비될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왕당파 얘기를 하셨어요.
국민의힘이나 일부 사람들은 정말 옛날 왕같이 윤석열이가 계속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왕당파하고 반대가 공화국 개념이에요. 사실 오늘 아니, 공화국 얘기를 많이 왕당파가 했는데.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고 왕당파가 못하죠. 공화국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언어를 가지고 막 자꾸 이게 또 프레임 싸움이다 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장난질 해왔는데 이번엔 전 그걸 청산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사이버 심리전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디지털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온라인 공론장에서. 그래서 공론장의 적이라고도 얘기해야 되는 건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지금 네. 대선 나온다면서 아니, 명태균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너무 내란죄가 지금 심각하다 보니까 잠깐 묻혀 있거든요. 지금 계속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신 못 차리고 대선 얘기하면서 또 이재명 대표 조롱하고 있어요. 양비론 펼치고 있습니다. 네. 저래놓고 무슨 대선 얘기를 합니까? 이준석의 본진이란 펜코에서는요. 지난 남태령 대첩 있을 때 덕후에서는 실시간으로 속보 전하면서 물품 지원할 때 펜코에서는 그 집회 나간 사람들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네. 방구석에 앉아서 키보드 앞에 가지고 그거 두들기고 있을 때 이준석이 저는 웃기다 보지만 대선을 진짜 나오고 싶다면 그 펜코 자기 본진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따끔하게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거기랑 똑같은 얘기로 이재명 지지자들이 뭐 균요차 얘기하니까 긁혔다. 이게 무슨 대선 나온다는 사람의 언어입니까? 네, 왕당파는 국민의 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윤석열을 왕으로 친다면 왕당파라고 한다면 이준석은 폐위된 세자예요. 그러니까 세자예요? 왕당파가 있으면 세자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왕이든 세자든 민주주의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태도를 고치지 않는 한은 전 민주주의의 틀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거는 우리 민주주의가 그들을 배제한 게 아니라 스스로 공화국 시민이 되기를 거부하고 네. 왕의 신민의 길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택한 길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이 없이 민주주의에 대한 저는 의지가 없이는 저는 이들과는 대화가 좀 무의미하다 저를 봅니다. 시작은 우리 내란 뭐 계엄 뭐 얘기로 좀 시작했지만 끝날 때는 진짜 민주주의 얘기까지 지금 또 아니, 기회주의. 대한민국 사람과 조선시대 고려시대 사람하고는 같은 나라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고려시대는 왕이 있었고 조선시대도 왕이 있었잖아요. 공화국은 왕이 없어요. 네. 국민이 주권자고 국민이 왕인데 어떻게 왕당파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불가능한 130년 거죠. 만에 전봉준의 꿈이 이뤄졌다는 게 사실 저들 입장에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의도 이사 신인규 변호사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 일요일 전국 농민회 총연맹의 트랙터 집회 있었죠. 일부 트랙터가 남태령에서 경찰 버스로 만든 차벽 사이를 두고 또 경찰하고 28시간 정도 대치도 했는데요. 자, 이 경찰의 처치 정당한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경호 변호사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자, 먼저 그 경찰서장을 고발을 하셨더라고요. 네, 집시법 그렇습니다. 위반, 직무집행법 위반 고발했는데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 집시법은 그 왜 위반이 되는 겁니까? 당시 경찰이 네. 트랙터 앞뒤로 차벽을 설치하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네. 교통 소통을 위한 제안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그것은 집시법 8조 1항 3호에 나옵니다. 음흠. 바로 집시법 12조 1항에 보면 네. 교통 소통을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아하. 그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도시 그리고 주요 도로에 한해서
그러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대통령령을 찾아봤더니 예. 집시법 시행령 12조 1항입니다. 거기에 별표 1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데 네. 서울특별시가 있습니다. 아,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거기에 보면 20개 주요 도로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그 20개 주요 도로의 시작점, 시점, 그리고 경유지, 그리고 종점까지 아주 구체적인 도로명이 나옵니다. 예. 여기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서울로 넘어가는 남태령 고개의 그 도로는 예. 그 별표 1에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아하, 예, 예, 예. 지 멋대로 교통소통 제한이라고 차벽을 앞뒤로 시위를 제한한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시행령의 그 조항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이 뭐 교통소통이라는 예를 들면서 막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법치주의를 따르려면 네. 경찰도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의 법적인 규정을 따라야 되는데 바로 네. 내용상에 예. 교통소통이라는 내용상의 근거가 전혀 없는데 멋대로 제한했다 이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것도 경찰의 집시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에도 해당하고요. 그렇죠. 아니 근데 왜 근거도 없는 거를 경찰이 마음대로 했을까요? 뭐 개인적으로 예. 의견을 내자면 예. 법치주의를 따른다는 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국민의 경찰이죠. 당연하죠. 예. 이제까지 경찰의 모습이 국민의 경찰이기보단 예. 행정부, 음흠. 삼권 분립 중에서도 행정부, 윤석열 정부의 경찰로서의 이미지가 우리 국민에겐 각인이 돼 있고 그래서 권력의 개다 이런 비판도 받지 않았습니까? 아하. 이번에 군인들이 내란 사태로 인해서 저렇게 음흠.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개헌법 명령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고 네. 오로지 윤석열의 명령에 따르다가 저렇게 구속이 됐는데 네. 개념이 없다. 음흠. 아직도 경찰은 개념이 없다. 개념이 없다. 한번 알겠습니다. 큰 코를 다쳐봐야 된다. 아하. 그 두 번째가 직무집행법 위반이 혐의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변호사님? 일단은 네. 우리 그 집회와 시위는 네.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렇죠. 헌법 21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하라고 그랬고 음흠. 삼권 분립의 이 모든 국가기관은 기속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37조 2항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데 네. 바로 그때 법률로서 제한해야 되고 필요 최소한도 음흠. 필요 최소한도로 해야 됩니다. 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5조 1항에 보면 당시 극도의 혼잡 상황입니다. 트랙터 수십 대 그리고 트럭 네. 그리고 1000명 이상의 인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차벽을 앞뒤로 막았습니다. 네. 당시 영하 7도고 체감은 맞습니다.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엄청 추웠습니다. 예. 28시간 동안 그 안에 그렇게 포위시켜놨습니다. 네. 그리고 농민들은 고령입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 차가운 도로에 있으면 신체에 위험이 있겠다. 더 나아가 생명에도 위험이 있겠다. 저체온증을 앓은 사람도 실제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경찰은 5조 1항에 따라 세 가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조치. 예. 필요한 경고해야 됩니다. 여기 계속 계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아마 경고는 충분히 했을 겁니다. 예. 그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조치가 바로 피난시켜야 됩니다. 피난. 아. 그러려면 앞에만 막아야지 뒤도 막으면 안 됩니다. 네. 뒤를 터줘야 피난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경찰은 지금 피난시킬 생각도 없었습니다. 피난도 안 시켜줬다는 거죠. 예. 뒤를 막고 있는데 어떻게 피난합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아하. 그러면 3호 조치입니다. 예. 이렇게 앞뒤로 막아놓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신체에 위해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필요한 조치, 뭐 따뜻한 어떤 음료라든지 기타 뭐 앰뷸런스든지 이런 것도 조치를 직접 해야 됩니다. 이런 것 전혀 안 했습니다. 아하. 포위시켜놓고
마치 변호인 영화에 나오는 그때 당시의 공권력이 떠오릅니다. 아, 그래서 직무집행법 위반이다. 당연히 위반이죠. 그리고 직무집행법 1조에 분명히 1항의 목적, 경찰이 직무하는 목적이 뭐냐? 음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네,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2항은 음흠. 필요 최소한도로 한다. 필요 최소한도. 남용하지 않는다. 남용했습니다. 이거 국민의 경찰 아닙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예, 지금 군인만 이럴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경찰 해편시켜야 됩니다. 음흠. 그러면 이 법 위반, 집시법, 뭐 직권남용, 직무집행부 위반 책임져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경찰서장입니까? 일단 저는 거기 관할이 남태령 찾아보니까 방배경찰서여서 예. 방배경찰서장이 뭐 실무로 했겠지 싶어서 그 사람을 고발했는데 예. 어제 국회에 보니까 서울경찰청장 대리가 뭐 자기가 명령 내렸다고 하니 네. 그 사람도 공수처에 고발할 거고 예, 예. 아마 그 사람도 지가 한 건 아닌 것 같고 음흠.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대행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증거만 나오면 네. 줄줄이 고발할 겁니다. 다 고발할 것이다. 한덕수 대행까지 혹시 연관성 있으면 증거가 나오면 다 고발할 겁니다. 하실 것이다. 오늘 그 서울경찰청 대행 그 사람 공수처에 고발할 겁니다. 아, 고발하신다. 그 윤상현 의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난동 세력에는 몽둥이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헌법을 무시하는 경찰은 예. 직권남용죄로 그게 바로 몽둥이입니다. 직권남용죄가 답이다. 예. 이렇게 비판해주고 싶습니다. 아, 법 위반이 누구와 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변호사님은. 도대체 경찰의 월급은 누가 줍니까? 국민들이 줍니다. 헌법 7조에 국민 전체의 봉사자가 되라고 했는데 예. 국민 전체의 봉사자가 아니고 왜 정권의 하수인이 됩니까? 이런 경찰은 음흠. 민주주의에 필요 없습니다. 어쩌다 노량진에서 공부하다가 시험 붙어가지고 네. 세상이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이런 경찰 필요 없습니다. 아니 지금 내란 사태 나와서 우리 여론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정부 좀 잘못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경찰은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까? 아마 내부에서는 그런 심각성을 느끼지 않죠. 지금도 내부에서는 경찰 내부에서는 네. 차 한잔 마시면서 히덕거리고 남 얘기처럼 지금 하고 있겠죠. 자기들은 똑똑하니까. 네. 자기들은 시험 붙은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은 엘리트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사람들 이제는 공무원 시키면 안 됩니다. 공무원 싹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뭐 우리 변호사님께서 어차피 고발하셨으니까요. 끝까지 좀 추적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뭐 법 위반도 법 위반이지만 그게 있는 농민들이나 그분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그걸 아마 그 경찰 중에 네. 어떤 분이 커피를 좀 이렇게 사서 예. 영수증까지 이렇게 보였답니다. 아마 내 아버지가 거기 있다. 내 삼촌이 거기 있다. 음흠. 그런 마음이면 기동대에서 쓰던 그 보험 물통이라도 옆에 갖다 놓으려고 할 겁니다. 그게 바로 헌법 7조가 명령하는 국민 전체 봉사자. 네. 그 정신으로 하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요거 추적해서 법적인 조치까지 변호사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워야 되고 네. 공권력을 새롭게 해편시켜야 됩니다. 군도 문제지만 경찰도 문제다. 이 더 말씀이시네요. 큰 문제입니다. 네, 더 큰 문제다. 예.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도 지금 구속이 돼 있긴 합니다. 내란 관련해서 이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호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참여를 하시면 매일매일 저희가 2,000 통통 쿠폰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몰 앱에 가입하신 뒤에 회원 고유번호 코드 실시간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넣기를 하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 5번까지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5,000 통통 쿠폰을 드립니다. 자세한 거는 실시간 채팅창 상단 고정 링크나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내일은 뭐 성탄절 연휴죠. 뉴스 인사이다 쉬어가고요. 자, 행복하고 따뜻한 성탄절 보내시고 저희는 목요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자,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뉴스 인사 프라임 남아 있으니까요. 더 재미있고 은밀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아주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